전교 1등인데 왜 나만 학교를 그만두어야 해요? 전교 1등을 하면 보통 집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했다, 잘했다. 이제 걱정 없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날 밤 전기가 꺼졌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들어온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부모는 축하 대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그만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전교 1등이었던 한 소녀가 스스로 꿈을 접어야 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수연은 교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5월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연 들어와.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상 위로 흰 봉투가 밀려왔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받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알고 있었습니다. 전교 1등.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하한다. 이번에도 1등이야.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려.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읍내 중심가를 지나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가방 속 성적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겁다는 건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무거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앞치마, 아버지의 작업복, 동생의 체육복.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적표 나왔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래. 가방에 넣어둬.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거기엔 이전 학기 성적표들이 접혀 있었습니다. 모두 1등이었습니다. 한 번도 벽에 붙여진 적 없었습니다. 한 번도 식탁 위에 올려진 적 없었습니다. 새 성적표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때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랍 구석에 구겨진 사진. 젊은 어머니가 교복을 입고 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뒷면에 희미한 글씨. 전교 2등 마이너스 고3 마지막. 수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도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저녁 시간.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주걱으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누룽지가 따라왔습니다. 먼저 동생 그릇에 담았습니다. 누룽지는 빼고 담았습니다. 동생은 누룽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부모님 목. 마지막이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밥알과 누룽지 조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반찬을 집었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마셨습니다. 동생은 밥을 빨리 먹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씹었습니다. 학원은 언제까지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동생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9시요. 늦지 마라. 네. 대화가 끝났습니다. 수연은 자신에게 묻는 말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빠.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번에도 1등 했어요. 아버지의 수저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잘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차단기를 확인했습니다. 내려가 있었습니다. 올려봤습니다. 딸깍. 다시 내려갔습니다. 전기요금.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책상 위에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수학 문제가 빼곡했습니다. 연필을 잡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연필 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이웃집 창문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다시 문제집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제를 읽었습니다.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아직 5페이지가 남았습니다. 창문 밖이 어두웠습니다. 이 시간이면 읍내 학원들은 불을 끄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수연은 손전등을 다시 문제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 문제집을 덮었습니다. 손전등을 껐습니다. 순간 방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전교 1등.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축하받을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내일도 공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담임 선생님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이수연, 잠깐 남아봐. 아침 조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교실이 비었습니다. 장학금 얘기 들었지? 선생님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교육청 전액 장학금이야. 내 성적이면 무조건 선발돼.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된다고. 수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꼭 보여드려. 전화번호 여기 적혀 있어. 서류 제출 기한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네. 감사합니다. 수연아. 선생님이 수연의 눈을 봤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이 동네에서 서울대 갈 애는 너밖에 없어. 서울대. 그 단어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가방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칸막이 안에 섰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전액 장학금 지원 안내, 등록금 면제, 생활비 월 50만 원 지원, 기숙사 무료. 수연은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능할까? 나도 갈 수 있을까? 서울로.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 쌓인 고지서들, 동생의 학원비, 손에 쥔 서류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고지서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쪼그려 앉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기요금 최종 독촉, 수도요금 연체, 통신비 미납, 그리고 병원 진료비 납부 안내. 빨간 글씨였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봉투, 채무 독촉장. 수연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300만 원. 아버지 명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학금 서류 받았어요. 전액 지원이래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금요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부모님 서명만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도 공부 잘했잖아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랍에서 봤어요. 전교 2등 상장.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대학도 못 갔잖아. 결국 여기 있잖아. 하지만 저는 너도 마찬가지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서류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담임 선생님이 다시 찾았습니다. 수연아, 서류 제출했어? 아직이요. 금요일까지야. 놓치면 안 돼. 네.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던?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한번 드려봐도 될까? 제가 직접 설명드리면. 괜찮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아,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기침을 했습니다. 짧은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수건에 무언가 묻었습니다. 아버지는 재빨리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봤습니다. 붉은 얼룩. 아빠 괜찮아요? 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드는 소리 하지 마라. 채무 독촉장 봤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멈췄습니다. 300만 원. 아빠 빚이죠? 수연아, 병원비 때문이죠? 맞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장학금 서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청서와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 소득 무관 전액 지원.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빚이 문제였습니다. 병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목요일, 수연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읍내 중심가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골목, 분식집 앞에 아르바이트 구함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카운터에 있던 아주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써 있던데요. 학생이야? 네. 고등학생이요. 아주머니가 수연을 위아래로 봤습니다. 학교는 방과 후에만 나올 수 있어요. 주말도 괜찮고요. 시급 6,000원인데. 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6,000원. 하루 3시간이면 18,000원. 한 달이면 50만 원 정도. 채무 독촉장 300만 원. 반년이면 갚을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또 다른 고지서가 올 것입니다.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담임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선생님이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셨구나. 장학금 서류 때문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수연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수연아, 잠깐만.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오늘 온 건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는 이 지역에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이예요.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침묵.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드린다는 겁니다. 등록금 전액의 생활비까지. 그래도 안 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 딸은 대학 안 갑니다. 수연은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안았습니다. 대학 안 간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성적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전교 1등.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 장학금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 추천 대상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가 번졌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내일부터 분식집에 나가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꿈보다 먼저. 금요일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학금 서류 제출 마감일이었습니다. 식탁 위를 봤습니다. 서류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엌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나왔습니다. 장학금 안내문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죄송해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 못 가져왔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들어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 갔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학년 반번호. 배식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급식비 미납이네. 먼저 내고 와야지. 뒤에서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전교 1등인데 급식비는 왜 못 내? 집이 가난한가 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수연은 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사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친구들이 급식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과 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앞치마 입고 설거지부터 해.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던져줬습니다. 수연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씻었습니다. 물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손이 익숙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쉬어.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내밀었습니다. 먹어. 점심 먹었어?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먹어. 일하는데 힘들잖아. 수연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떡볶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일을 마쳤습니다. 아주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지? 네. 수연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비를 아껴야 했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집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차가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멈춰 섰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수연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보내는 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대학 보내면 그 애는 돌아오지 않아요. 서울 가면 이 집 생각 안 할 겁니다. 동생 생각도 안 하겠죠. 그렇게 다들 떠나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장학금 받아서 서울 갈 뻔했어요. 대학 합격했었죠.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일만 하셨고, 동생들은 어렸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집에 남았어요.
그게 딸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그게 후회했어요. 평생, 매일, 왜 그때 떠나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 걸 수연이한테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머님, 이 집엔 그 애가 필요합니다. 일손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학 보내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취직해서 살면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어머니가 문을 닫았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담벼락에 기댄 채 무릎을 안았습니다. 후회했어요. 평생, 매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가 어떤 건지, 후회가 어떤 건지, 그런데도 딸에게 같은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왜? 차라리 기대 안 하는 게 낫다고. 처음부터 꿈꾸지 않으면 아프지 않다고. 수연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성적표들이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찢어진 서류 조각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쳤습니다. 퍼즐을 맞추듯 천천히 부모 소득 무관 전액 지원. 그 문장이 다시 보였습니다. 소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가 무서워서였습니다. 떠나보낼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혼자 남겨질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이 집에, 이 자리에 조각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수연이 공부하는 걸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전교 1등 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연이 떠날까봐 두려웠으니까. 어머니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까봐. 그리고 수연은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수연의 미래보다 지금 이 집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월요일 아침 수연은 교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후드를 꺼내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안 가? 안 가요. 수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딜 가는데? 읍내요. 뭐하러?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학교 앞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읍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자퇴서 받으러 왔어요. 학생이에요? 네. 보호자 동의서 필요한데요. 가져왔어요. 수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 도장을 몰래 찍은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잠깐만요.
복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가 돌아왔습니다. 학교에 제출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학교로 향했습니다. 정문을 지나쳤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수업 중이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선생님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왜 수업 안 들어가고? 수연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퇴서요.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자퇴하려고요. 수연아, 앉아봐.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너 전교 1등인데, 대학도 갈 수 있는데, 안 가요. 수연의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집안 사정이요. 장학금 있잖아. 돈 안 들어. 그래도 안 돼요. 수연아. 선생님이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부모님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은 제가 정할 거예요. 지금 제대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대학 가지 말라고? 그렇지? 내가 다 알아.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아, 부모가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선생님은 몰라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집 사정 몰라요. 알아. 어렵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기 끊긴 집에서 손전등 켜고 공부하는 거. 급식비 못 내서 점심 굶는 거. 그거 아세요? 선생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문제 풀면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세요? 수연아. 아버지 병원비도 못 내는데 대학 등록금이 무슨 소용이에요. 생활비가 무슨 소용이에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없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가요. 동생 학원비도 못 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떠나면 엄마는 혼자예요. 또 후회하며 살아요. 평생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포기 아니에요.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택이에요. 엄마가 선택 못했던 거 제가 대신 선택하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퇴서 접수해 주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봐. 다시 생각해. 안 바뀌어요. 그래도 부탁드려요. 선생님. 선생님은 한참을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실들이 지나갔습니다. 자기 반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안녕.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교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중고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주인 아저씨가 책들을 확인했습니다. 전부에서 3만 원. 네. 돈을 받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점을 나왔습니다. 읍내 거리를 걸었습니다. 병원 앞에 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진료비 내러 왔어요. 수납 창구 직원이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35만 원입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분식집 알바비, 오늘 받은 책값, 모두 합쳐도 모자랐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먼저 낼게요. 네. 잔액은 나중에 내셔도 돼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타지 않았습니다. 다음 버스도 보냈습니다.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았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아니,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수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 왔더라. 수연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퇴했다며? 네.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소용없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낮에도 시간 있으니까. 그게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엄마. 수연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가 못 떠난 그 길. 저도 안 갈게요. 수연아. 엄마 혼자 두고 못 가요. 미안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복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접었습니다.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교 1등 이수연. 그 이름은 오늘 끝났습니다. 이제 그냥 이수연이었습니다. 일하는 딸, 돈을 버는 딸, 집에 필요한 딸, 집을 지키는 딸.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선택은 끝났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이수연은 시장 한켠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반찬 가게였습니다. 오전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8시에 닫았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연은 셔터를 올렸습니다. 비걱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반찬들을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콩자반, 김치.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 연필을 쥐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7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멸치볶음 주세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500g이요.
수연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저울에 올렸습니다. 5,000원입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갔습니다. 가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시간. 장사가 끝났습니다. 수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싼 김밥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옆 가게 주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뜸했습니다. 수연은 카운터 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통장, 영수증 뭉치, 맨 아래 봉투가 보였습니다.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전교 1등 상장이었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제1학년 2학기 전교 1등 이수연.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자기 이름 같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더 뒤졌습니다.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대학 입학 가능 통지서.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자퇴하기 전날. 귀하는 상위 1%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입학 추천 대상자입니다. 서울대학교. 그 단어를 읽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누나.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거. 동생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대학 합격했어. 장학금도 받았어. 수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오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전액 장학금 대상자. 축하해. 수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누나 덕분이야.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이래서 나 학원 보내줬잖아. 급식비도 내줬고. 누나 아니었으면 나 못 갔어. 고마워. 수연은 동생을 봤습니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이제 수연보다 더 컸습니다. 잘 다녀와. 수연이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응. 동생이 웃었습니다. 누나도 나중에 공부할 거지? 검정고시라도. 글쎄. 누나 머리 좋잖아. 나보다 훨씬. 동생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나 학원 가야 돼. 또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학 가능 통지서를 받습니다. 나란히 놓았습니다. 4년의 시간 차이. 하나는 이루어진 꿈. 하나는 접힌 꿈. 하지만 동생은 갈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 포기한 그 길을.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문이 또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린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반찬 사러 왔어요. 어떤 거? 김치하고 멸치볶음이요. 학생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동전들이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좀만 주세요. 수연은 비닐봉지에 김치와 멸치볶음을 담았습니다. 넉넉하게. 여기. 얼마예요? 2,000원.
2,000원이요? 응. 학생 할인. 감사합니다. 학생이 받아들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저기, 사장님도 학생이었어요? 응. 공부 잘하셨어요? 그랬어. 옛날에. 저는 공부 못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수연은 학생을 봤습니다. 어린 얼굴. 자신의 옛 모습 같았습니다. 될 거야. 수연이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 꼭 해. 네. 감사합니다. 학생이 밝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수연은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서랍 속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상장과 통지서, 그리고 동생의 합격 통지서, 천천히 접었습니다. 하나씩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생의 합격 통지서를 놓았습니다. 장사를 마쳤습니다. 계산대 돈을 세었습니다. 오늘 매출은 15만 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서랍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렸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수연 반찬, 작은 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동생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응. 공부해. 누나, 나 내일 대학 등록하러 가는데 같이 갈래? 그래. 가자. 고마워.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수연아. 네. 저녁 먹고 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검정고시 책 사왔어. 내 방에 뒀어. 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수연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수연을 봤습니다. 미안해.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았어. 혼자 남겨질까봐. 엄마, 이제는 괜찮아. 민수도 대학 가고, 아빠도 많이 나아지셨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도 해봐. 내 꿈.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검정고시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 책이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수학 문제. 연필을 잡았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문제를 읽었습니다. 풀 수 있었습니다. 아직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보였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문제집을 봤습니다. 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손전등이 아니었습니다. 환한 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연필을 쥐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그리고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버린 게 아닙니다. 잠시 접어둔 것입니다. 가족이 내일을 살 수 있도록, 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자신의 차례가 온 것입니다. 작고, 조용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하지만 누군가에겐 전부였던 그 시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창밖 별빛이 책상을 비췄습니다. 손전등 불빛보다 더 밝게. 그리고 내일 다시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반찬을 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서랍 속 증명서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바래고 낡았지만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될 것입니다. 동생의 합격 통지서,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검정고시 합격증, 전교 1등이었던 소녀의 이름이,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이 버려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다시 시작되어 조용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한 일만 생기실 거예요. 앞으로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